자, 지난 시간에 수소 얘기하면서 보호는 전자라는 게 물질파를 이루면서 그때 물질파가 정상파의 궤도를 가지면은 아마도 에너지를 잃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가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파의 얘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상파의 얘기가 있었네요. 저번에 정상파의 얘기는 해봤더랬습니다. 서로 같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마딘 곳에서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배에서는 계속 위아래 크게 진동만 일어나는 그런 걸 우리는 정제 있는 파동, 정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정상파라는 이름을 썼다 했는데요. 네. 물질이라는 놈이 입자가 뭐라고? 파동친대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나오기 전 단계는 뭐였습니까? 빛이라는 게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하는 내용이었죠. 대표적인 성질이 뭐?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한 게 광전 효과였습니다. 빛이 파동이었으면 빨간색의 레이저 광선을 아주 오랫동안 쏘여준다든지 또는 여러 개를 쏘아준다든지 하면 에너지의 중첩이 나서 전자를 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파란색의 레이저는 아무리 약한 빛이라 하더라도 금방 전자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빛이라고 하는 놈이 광자라고 불러주는 입자의 연속된 흐름이다. 그래서 빛 광자의 에너지가 프랑상수와의 진동수 F, 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빛이 금속의 이람수만큼을 빼고, 여기 금속 이람수는 금속의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 전자를 에너지를 끊고 이 전자가 튀어나오게 할 때 이 전자를 우리는 빛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돼서 광전자를 이름을 씁니다. 열에 의해서 튀어나오면 뭐 열전자 이런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만큼을 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진동수에 대해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엄밀히 말하면 맥시멈 값인데요. 이런 값이 벌어지겠고 이 기울기는 방상수 하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동수, 문턱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 대해서는 광주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한계 진동수 이상에 대해서는 광주 효과가 일어나거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줄 풀이는 광전 효과와 물질파 요게 동시에 실려 있어요. 뭐 광주 효과 문제는 안 풀어도 오늘 물질파 얘기를 할 거니까 물질파 문제는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놈이 그 전까지 파동하면서 간섭, 회절과 같은 고유한 파동의 고유한 성질을 보았습니다. 근데 파동 설명할 수 없는 입자로서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전과. 그래서 그렇다면 물질도 입자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보로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로이는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그 물체의 운동량분의 프랑상수 하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습니까 하면 우리가 X선을 금속에 쪼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회절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절이 슬릿을 이렇게 준비하면 가로로 회절 무늬가 펼쳐지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 소개됐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십자사 모양으로 네. 나오는 아이고. 회절 무늬를 봤습니다. 네. 동그랗게 하면은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X선을 쪼여줬을 때, 금속편에 X선을 쪼여줬을 때 이런 회절 무늬를 얻어봤습니다. 프랑스학 수하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이 1kg짜리가 1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물질파의 파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면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정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를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면서 수소 원자의 요
반지름이 53 피코미터 정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럼 퉁쳐서 50 피코미터를 합시다. 네. 그럼 지름으로 따지면 100 피코미터가 되는데요.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돼요. 와.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옹스트롱이 아니면 쓰기도 하네요. 음. 10의 마이너스 10승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34승은 이건 측정이 안 돼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뭐 야공을 던진다 했을 때 야공이 이렇게 파국처럼 가는 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자 정도 내려가니까 만약 전자의 질량은 전자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1m/s 정도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10의 마이너스 31승과 10의 마이너스 34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밀리미터 단위니까 이건 좀 해볼 만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 같죠. 이해됐어? 그래서 전자 정도 되면 물질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장 2를 걸었을 때 이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워크의 크기는 하겠습니다. 전하량 Q.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성자를 놔뒀다면 양성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속 운동을 받겠습니다. 전자를 놔뒀다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속 운동을 받는데요. 그 전하량 Q. 여기에 걸어준 전하 V. 요만큼의 2를 받습니다. 우리가 2를 받으면 뭐가 생기지? 물체가 2를 받으면 에너지가 변하죠. 어떤 에너지가 변하겠습니까? 운동에너지가 변할 것이겠습니다. 즉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라고요. 즉 정지해 있던 전자에 가속전화 V를 걸어준다면 이 전자가 가속 운동을 받으면서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을 가질 거다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물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장을 걸어서 한 바퀴 돌린 뒤에 또 한 번 더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자기장해서 돌린 뒤에 또 가속시키면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입자가속비의 기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2분의 1 mv 제곱 한 번의 가속 운동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얻겠네요 라는 뜻입니다. 전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전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자의 전하라니까 아까 E를 쓸 수 있겠죠. 가속전하 V는 뭐 적절히 내가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전압이야, 그지?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할 것 같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V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전자 하나가 가속전하 V에 의해서 2를 받았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m 해볼게요. 2m 이 V는 m 제곱 v 제곱 질량과 속도는 p의 제곱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 P가 루트 2m 2v 나오겠네요. 영상 소화되겠네요. 네. M은 전자의 질량이 될 것이겠고요. E는 전자의 전하량.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가속전하 V를 준다 했었을 때 이 X선의 파장과 동일한 전자선을 한번 쏴주자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전자가 가속 운동을 받아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이 물질파의 파장이 내가 넣어준 X선과 같다면 하겠네요. 그래서 금속에다 넣어주니까 금속 표면에 전자들이 모이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요거와 똑같은 모양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르가 생각했던 물질파의 파장이 맞아떨어지는 실제적인 실험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벌써 100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살고 있지? 죽고 싶다. 죽지 마. X선의 파장과 동일하게 만들 또 X 파장과 동일하게 만들 전압 V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이거 회전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중슬리 간섭 실험처럼 이중슬리 간섭 실험처럼 슬리 1과 슬리 2를 통해서 전자들을 쏘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 만약 100% 전자가 입자였다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군데의 전자가 들어오고 말았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최저. 전자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전자 한 개만 순간 쏘면 어차피 뭐 한 개만 쏘면 파동주의 성질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전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쏘다 보니까 전자가 많은 쪽, 적은 쪽, 많은 쪽, 적은 쪽, 많은 쪽, 적은 쪽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네, 간섭을 하네라는 생산이 되겠죠. 이랬어요? 네.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프랑스상수하. 운동량이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우리는 물질파의 파장을 잘 확인하기가 어렵다. 파장비에 대한 실험을 하기 어렵다 되겠죠. 영어 이중소리 간섭 실험에서 델타 경모차는 L분의 D, 쓰리간격 D죠. 그리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요 델타 X에 대해서 이게 한 파장 나오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네. 파장이 짧아지면 델타 X를 찾기가 어렵죠. 밝고 어둡고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지니까요. 하여튼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원준 엎드려 봐. 너 와. 얘들아 해줘. 좋아요? 좋아. 얘들아 해줘. 정말 했어. 방금 얘기했던 요 얘기가 여러분 오늘 나눠줄 포인트 12번에 보시면 이 X선을 쪼여줬을 때와 전자선을 쪼여줬을 때 모양이 마다 일치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와. 너 진짜 코어라 했어? 정말 했어. 누가 봐도 고운다. 순간 얘들 앞에 달라고. 응? 얘들 앞에 줘. 아. 에어드랑 그럼 F를 왜 써? 그니까. 나한테 켰어? 켰어. 안 써? 응. 내가 안 킨 건가? 여기야. 또? 잠깐만. 안. 있지? 나 있었는데. 너가 나한테 두 개 맞았잖아. 됐어? 알겠어. 자, 여러분한테 문제 체크 한번 시켜볼게요. 네. 정성파에 대한 문제만 좀 골라 풀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문제 체크됐습니까? 3번, 네. 5번, 12번, 7번도 있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13번과 14, 아니다, 14는 아니고 18번, 19번, 21번, 16번도 해야 되겠습니다. 16번이요? 예. 그리고 24번, 됐습니까? 네. 예. 자, 요 정도 문제를 풀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와. 시작. 난안 하고 싶어.